최근 한 3년간 서울의 어떤 주거 실태 몇몇 통계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이나 시사점은 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2015년부터 2017년 이 사이 이 3년 동안에 통계청 자료라든지요, 아니면은 2017년 서울시 자료, 서울시 주거시태 조사 자료, 또한 최근에 국토부 자료, 이 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최근 3년간의 서울의 어떤 주거 실태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3년간의 서울의 입주량과 멸실주택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주량과, 자, 주택 입주량은 이렇습니다. 총 3년 동안에 23만 4천 가구, 23만 4천 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주택의 멸실량은 약 한 10만 가구. 물론 이 멸실 가구에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만은 단독 다가구 이런 멸실량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수치만 놓고 보면은 입주량이 무려 한 13만 가구 이상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울의 어떤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통계에는 23만 4천 가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럼 23만 4천 가구 중에서 아파트 입주량은 얼마냐? 예, 약 한 8만 6천 가구입니다. 즉 전체 입주량의 약 36.7%만이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입주량이 아파트 입주량을 가지고 입주량이 많다 적다를 논하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입주량이 많다 적다를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파트 입주량 대비로 따져본다면은 주택 멸실량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오히려 주택 멸실량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주량 13만 4천 가구가 많지만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적다. 또한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 입주량 8만 6천 가구를 놓고서 결혼이라든지 어떤 세대 분리로 인해서 주택이 필요한 순증가 이런 순증가는 약 한 5만 7천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증가 대비로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멸실량 대비로 본다면은 부족이다. 또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많아졌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의 어떤 서울의 어떤 무주택자의 어떤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자, 무주택자 추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무주택자가 오히려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쭉 늘다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만 유난히 오히려 더 무주택자 비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통계를 보면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산 사람이 한 11,000가구, 순증가가. 그런데 집이 없는 비율이 순증가가 18,000가구. 즉, 한 7,000가구가 오히려 무주택자로 전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 그렇다면 이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약 얼마 정도 올랐느냐. 물론 올해는 좀 더 올랐습니다만은 평균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런 영향들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또한 다주택자 비중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8%, 즉 10가구 중에 약 한 3가구 정도는 다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도 오히려 무주택자 비율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겠죠. 자, 그래서 187만 가구 중에 약 52만 가구가
다주택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로 봤을 때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만 서울은 오히려 무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됐죠. 그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주택 가격이 평균 약 한 10% 정도 오른 그런 효과가 큰 것 같고요. 또한 올해의 상승폭은 더 크기 때문에 올해 통계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강남권만 좀 이제 띄어서 보겠습니다. 강남권만 좀 분류해서 본다면은 자, 이렇습니다. 강남권에 있어서 다주택자 가구 비율이 서울 평균,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노란색이 강남권이 되겠습니다. 다른 서울 평균보다도 다소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서울 평균이 59%입니다. 59%인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69%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즉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서울 평균이 19.2%, 한 10채 중에 한 2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강남권은 32.2%, 즉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가 강남권에 포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을 볼 때는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거주 비율은 오히려 서울 평균이 42%인데 강남권 같은 자가 거주 비율이 오히려 더 낮죠. 자, 그 다음에 연소득 대비, 즉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PIR라고 합니다. PIR. 즉 내가 소득을 한 푼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서울 평균이 10년인데 강남권은 15.5년이 되겠습니다. 자, 15.5년인데 이 중에서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8년, 강남구는 18.3년, 송파가 11.3년. 자, 그다음에 서울 평균은 10년, 수도권이 7.9년.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득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강남권의 또 특이한 점은 서울 이외의 소유자, 즉 원정 투자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지방에 사신 분들이 이게 사신 분이라든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 보유한 비율이 서울 평균이 14.7%인데 강남권은 18.1%, 즉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이 강남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보고요, 우리가 얻는 교훈이나 시사점은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파리대책이 나왔습니다. 파리대책은 곧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9.13 대책은 이제 수도권 내의 양극화의 어떤 출발점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강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입지별 양극화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입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한다 해도 어떤 역부족이 있지 않느냐. 즉 재개발 지역이 무려 한 최근 5년 동안에 354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여파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기간이 이제 일몰됐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선호도 높은 아파트 입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입주량이 더 많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안정에 오히려 입주량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탈서울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인구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인서울을 포기하고 탈서울로 갔다가 다시 인서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청년층이 취업도 어렵습니다만은 내 집 마련을 아직 포기하는 이런 층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택가격이 10% 오를 때 나타난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오히려 규제가 강화하면은 입지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3년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